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김원철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이고요. 한국은 지금 4월 23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미국이 헌법적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건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헌법적 위기론이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가르시아라는 사람의 추방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11년에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엘살바도르 갱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망명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어서 현재까지 미국 메릴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2019년에 이 사람이 한번 추방당할 뻔했는데, 그때 법원에서 엘살바도르에 가면 이 사람은 갱단에 의해서 살해된다는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방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 한 곳 가지 말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엘살바도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3월 12일에 엘살바도르 갱단 멤버로 의심된다고 체포해서 사흘 뒤에 바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버린 거죠.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법원에 굉장히 많은 소송이 제기가 됐고, 그 소송에 따라서 법원에서 일관되게 이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고 행정부에 명령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 연방 대법원도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물론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데려오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동원한 법이 외국인 적규제법이라는 17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딱 3번 사용됐는데요. 거의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이런 전시 상태 때 적대 국가 국민을 미국에서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을 지금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갱단들이 미국을 상대로 게릴라전, 비정규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전시 상태고, 그러므로 저런 갱단의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동원해서 그 법을 되살려서 그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 그 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흘 만에 추방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외국인 추방이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 가르시아 같은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망명 신청자이고 법원에 의해서 체류를 보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비자나 특히 학생 비자, 영주권자까지 지금 쫓아내고 있는데, 영주권 이런 사람들은 행정부가 부여한 비자, 영주권도 일종의 비자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그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비자를 취소하면 이거는 이제 체류 자격이 상실되는 거니까 추방을 강제로 시킨 건 아니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자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망명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보호 조치를 내려서 추방시키지 말아라고 명령을 통해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방하려면은 그 추방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 추방 명령에 따라서 또 어필이 일어날 거고, 그럼 그걸 또 재판을 거쳐서 추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차를 건너뛰기 위해서 18세기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추방했고, 이 사람을 추방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 법을 그런 식으로 넓게 적용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데려와라라고 하는데 안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안 데려오는 논리는 뭐냐면,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이미 갔고, 그리고 그 사람은 엘살바도르 국적인데 엘살바도르라는 주권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완전 말장난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말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우리는 하고 싶은데 엘살바도르가 협조를 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면, 지금은 좀 더 노골적으로 법원 판결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시물을 보면은 이 사람은 깽단 단원이다, 이런 깽단 단원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좌파와 법원은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법원의 이야기는 이 사람이 깽단 단원인지 아닌지는 들어와서 적법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하지 않고 쫓아낸 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사람은 깽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갱단이어도 그렇게 쫓아내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취임한 지 지금 석 달이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란이 있었는데, 그 분란들은 사실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들이 그래도 조금 있었다면,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냥 명시적으로 대놓고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헌법의 위기다, 미국 헌법의 위기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사건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은 엘살바도르 감옥인데요. 왜 하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엘살바도르 감옥은 미국 감옥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권과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내버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듯이 엘살바도르라는 주권 국가가 뭐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데려와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미국의 법원에 뭐 어필을 할 수도 없어요. 엘살바도르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보내버리면 완전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미국 법의 관점에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에 있는 미국인 범죄자들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악한 거죠, 미국 사람들이. 네,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내버리면 또 우린 보냈는데 저쪽에서 주권 국가가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볍게 얘기하기엔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고, 이 외국인들 그 가정들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 구성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증발해버리고 뭐 변호인 접견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고 뭐 연락도 안 되는 곳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국가가 주도하는 납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판사,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판결했던 2심 법원의 판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분노에 차서 그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법정 모독죄로 재판에 넘기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잠깐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과연 법원을 행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상태로 미국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진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뭐 이제 곧 오늘 한국 협상팀이 워싱턴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협상팀 들어오고 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미국 국내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00일에 가까워오면서 과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심각하게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미국 이야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